반갑습니다, 여러분. 멸종의 기록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시를 안내할 크리에이터 은주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나요?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발전하지 않으면 미래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인데요. 저희 멸종의 기록관에서 멸종한 생물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어가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관람 시작하겠습니다. 제1전시관 멸종백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회차는 날지 못하는 새, 큰바다새 오리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다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얕고 따뜻한 물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약탈의 피해자, 카리브해 몽크 물범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카리브해 연안에서 살던 물범인데요. 카리브해는 물론 멕시코만과 대서양 서부에서도 서식했다고 합니다. 주요 서식지는 모래 해변과 산호초 주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한때 개체수가 늘어났던 이유는 낮은 경쟁과 풍부한 먹이 환경이라고 합니다. 카리브해 몽크 물범의 몸 길이는 2.4m 정도며 몸무게는 170에서 270kg에 달했는데요. 지중해 몽크 물범과 비슷하게 수컷이 암컷보다 살짝 더 크기가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물고기와 갑각류를 먹었으며 먹이를 탐지하는 데 수영과 민첩한 옷놀림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평균 수명은 약 20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천적은 상어라고 합니다. 카리브해 몽크 물범의 외형적 모습은 매끄럽게 짙은 갈색 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복부는 밝은 색이었다고 합니다. 크고 둥근 눈은 야간에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유선형 몸체는 빠르고 민첩하게 수영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 귀여운 동물일 것 같지 않나요? 귀여운 외형적 모습과 물범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낮에 주로 활동할 것 같지만 반대로 밤에 활동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하와이, 지중해 몽크 물범과 가까운 동물이라는 건데요. 하와이 지중해 몽크 물범 두 종 모두 멸종위기종으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초기 기록에 따르면 카리브해 몽크 물범은 물이 지어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해양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발걸음을 옮겨 제2전시관 멸종위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리브해, 멕시코만과 대서양 서부에서 서식하던 카리브해 몽크 물범은 왜 멸종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멸종한 이유를 제2전시관의 기록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답니다. 바로 기름을 노리는 인간에 의한 남획과 카리브해 몽크 물범의 먹이에 대한 과도한 어획인데요. 사실 카리브해 몽크 물범과 인간의 첫 조우부터가 암울한 징조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최초로 언급된 카리브해 몽크 물범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두 번째 항해에 대한 기록인데요. 1494년 8월에 콜럼버스의 두 번째 항해 중에 기록된 카리브해 몽크 물범의 첫 보고에 따르면 선원이 해변에 있던 8마리 물범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유럽인 정복자들이 이들을 발견할 때마다 사륙은 마치 약속한 듯 필연적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1688년에 설탕 농장주들은 농장기계의 윤활유를 얻기 위해 매일 밤 사냥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부들에 의한 사륙도 계속해서 진행되었는데요. 1850년대까지 너무 많은 카리브해 몽크 물범이 사냥당해 더 이상 상업적으로 사냥하기에 충분한 숫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카리브해 몽크 물범에 대한 첫 과학적 탐사가 1886년 12월에서야 있었던 걸 고려하면 이 동물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학살만 계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사냥이 이들을 멸종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지만 다른 원인도 존재합니다. 유럽인이 전작하며 카리브해 연안의 자연 서식지가 빠르게 파괴되어 카리브해 몽크 물범은 생존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남획과 어획 증가로 물범의 주요 먹이도 부족해졌고
이는 개체수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1897년에 카리브해 몽크 물범에 앙컷 한 마리를 처음 포획하여 뉴욕 수족관에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이 동물은 1903년에 폐사했으며 그 후 1909년에 4마리를 더 포획했다고 합니다. 20세기에 접어들자 카리브해 몽크 물범은 매우 희귀해졌으며 1926년과 1932년에 미국 텍사스 연안에서 보고된 것을 마지막으로 미국 연안에는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는데요. 인간에 의한 마지막 사살 기록은 1939년에 자메이카 남서쪽의 페트로뱅크에서 사살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1949년에 물범 2마리가 자메이카 킹스턴 남부에서 발견됐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952년에 자메이카와 니카라 사이의 세라니아 한초에서 발견된 것이 이들이 확인된 마지막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1950년대에 멸종했지만 미국이 공식적으로 멸종을 선언한 해는 2008년이라고 합니다. 카리브해 몽크 물범은 인류가 직접적으로 멸종시킨 최초의 물범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들의 멸종은 인간 활동에 의한 남획과 환경 파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 정시간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한 생명이 사라진 후 그들이 살던 터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하는 제3전시관, 그들이 떠난 자리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부산의 바다와 이들이 거주했던 바다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저 역시 아직 가보지 못한 지역이라서 궁금한데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카리브해 몽크 물범이 사라진 뒤 이곳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카리브해 몽크 물범은 해양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멸종은 단순히 하나의 동물이 사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즉, 카리브해 생태계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는데요. 카리브해 몽크 물범은 중간 포식자로서 물고기와 각각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며 일부 어류의 개체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먹이사슬 하위 단계 생물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해조의 분포가 줄고 산호초의 회복력도 떨어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산호초의 생물 다양성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카리브해 몽크 물범이 사라진 뒤 해안가 어업이 더욱 활발해졌고 관광 산업이 확장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또 서식지의 훼손으로 이어졌는데요. 해안의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던 생태계가 약해지며 일부 지역은 해안 침식이 심화됐다고 합니다. 그들의 서식지였던 곳에서도 그리고 이 지구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카리브해 몽크 물범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카리브해 몽크 물범은 바다사자와 더불어 인류사에서 멸종한 2종의 기각류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카리브해 몽크 물범의 멸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사점을 던지는데요. 바로 단순히 한 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멸종은 곧 해양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사라진 자리를 다른 해양 포유류가 완전히 대체하지 못해서 생태적 공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난 회차에서 언급했듯이 디익스팅션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이 카리브해 몽크 물범에 보존된 표본에서 DNA를 추출해 하와이 몽크 물범이나 지중해 몽크 물범과의 유전자 비교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유전자 복원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이지만 완전한 부활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복원 움직임보다는 카리브해 해안의 서식지 자체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호초 복원, 어류 개체군 조절, 해안 오염 감소 프로그램 등이 그 사례입니다. 카리브해 지역 일부 해양 보존단체는 사라진 이들의 생태적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다른 해양 포유류의 보호구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카리브해 몽크 물범의 자리를 다른 해양 포유류가 차지하여 안정적인 해양 생태계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오늘 카리브해 몽크물범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한 생물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했는지 들여다보았어요. 오늘 함께 살펴본 카리브해 몽크물범의 멸종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욕심이 한 생명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요. 어서오세요. 세상에 딱 하나뿐인 북극 백화점으로 라는 문구로 사람들이 궁금증을 유발했던 애니메이션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2024년에 개봉된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인 북극 백화점의 안내원입니다. 이 영화 속 캐릭터들은 이타즈 요시미 감독의 연출 의도가 담겨 있어 당시에 엄청난 화제를 끌어모았습니다. 영화 캐릭터들은 웃는 올빼미, 바다밍크, 일봉늑대, 바바리 사자와 메모드 등인데요. 이들 모두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 영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다들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냥 이 영화를 소개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속에서 카리브해 몽크물범이 한국 정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등장하여 당시 엄청난 시선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타즈 요시미 감독은 작품 속 백화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자 세계 각국의 이미지를 백화점 곳곳에 넣으려 노력했다고 전했는데요. 그중 가장 표현하기 좋은 방식 중 하나가 여러 의상을 쇼핑하는 카리브해 몽크물범의 의상을 갈아입는 장면에서 각국의 상징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 정통 의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귀여운 모습으로 등장한 카리브해 몽크물범은 작중 진상 손님으로 묘사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는 영화일 뿐 다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면 하네요. 오늘 저희는 멸종의 기록관에서 카리브해는 물론 멕시코만과 대서양 서부에서도 서식했던 카리브해 몽크물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카리브해 몽크물범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들의 삶과 사라짐을 돌아보는 시간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멸종의 기록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다우미디어 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동물의 이야기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주현 PD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멸종의 기록관 큐레이터 은주였습니다.